10월 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모든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죠.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과 무관한 내용으로 선동을 한다며 반발한 건데요. 대선 전초전이 된 국감,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아침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으로 자신이 특혜를 본 건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투자 수익 상당수가 유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이어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도 수호는 없다고 했지만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명 움직임에 반기를 든 건데요. 이 대표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당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조 의원은 곽상도 의원을 옹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마커, 신체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요즘 속보가 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속보는 수시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 실장,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예상대로 국감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국감 문을 열자마자 이제 여야의 충돌로 이제 상임위 모두가 이제 파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사생결단을 벌일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또 조수진 의원의 이제 갈등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조수진 의원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곽상도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곽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오늘 거취를 빨리 결정하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지사도 강경 대응하고 있잖아요.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야당이 지금 마귀의 힘으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의 지옥을 맛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쟁점이 많으니까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첫날부터 여야가 대장동 의혹으로 맞붙으면서 7개 상임위 전체가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선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대장동 픽5로 꾸며봤습니다.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코너가 하나 있죠. 주민 픽4, 줄여서 줌픽4인데요. 네, 요즘 들어서 여기도 픽, 저기도 픽, 제 뉴스픽을 벤치마킹한 코너가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저작권료라도 받자는 뉴스픽 PD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 1픽당 1커피 어떻게 이제야 받으시겠습니까? 자, 답변은 들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대장동 국감, 그리고 자녀 국감, 거리두기 2주 더, 89억 아파트 쇼핑, 북한 또 쐈다로 꼽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앞에 2가지 픽은 저 신체커가, 또 뒤에 3가지 픽은 백다혜 반장이 소개할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국감픽 먼저 대장동 국감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 주자와 현직 국회의원이 얽힌 대장동 블랙홀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와 교육위, 행안위, 가방위 총 7개 상임위 국감은 여야의 대장동 공방 끝에 한때 올스톱됐습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그 게시물을 자리에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저런 식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헌법 정신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당장 떼야 됩니다. 민주당의 의원님이 다스는 누구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가능하고 그럼 야당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이렇게 팻말을 떼라는 여당, 웬 내로남불이라는 야당. 네, 분위기가 딱 파행각이죠.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가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결국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원래 오늘 법사위에선 대법원 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얼굴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는데 김 씨는 그 바로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7월입니다. 이 전 지사 무죄 취지 판결이 난 역시 바로 다음 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만배 씨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동양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습니다. 재판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에 간 건 군의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 신고서에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법조 출입 기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상 대법관급의 인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요. 출입구에서 직원이 대법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신혜원 기자가 왔습니다라고 확인 전화를 합니다. 실제 약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죠. 김만배 씨 측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이발소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대법관과의 약속보다 이발이 더 중요했다는 걸까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국정감사이라면 이게 지금 행안부 간사입니까? 그리고 당의 주장은 당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행안부에 오시면 행안위에 오시면 행안위에 맞는 국정감사를 하시죠. 하루 종일 한다면 그럼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예. 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에서도 고성 끝에 24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또 정무위도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공방 끝에 중단이 됐고요. 외통위와 문체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오후 2시 넘어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감픽은 자녀 국감으로 제목을 꼽았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 소식을 전할 건데요. 여전히 핵심은 대장동이지만 이 교육위에는 곽상도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에 제명해야 한다며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맞섰습니다. 당사자인 곽 의원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빠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불로소득, 어쩌면 불법 소득을 해가지고 50억 챙긴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고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낱낱이 샅샅이 밝혀야 된다. 저는 5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4천억이 보입니다. 4천억이.
네, 이렇게 교육이 역시 시작 1시간도 안 돼 파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원래 교육위에서 다뤄져야 했을 이슈를 좀 짚어보면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이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와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직했다고 제출한 이력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교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의 경우도 김건희 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 경과로 인해서 표절 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블랙홀에 휘말린 국정감사. 첫날의 풍경이 3주간 쭉 이어질 것 같은 건 저 신토토만의 착각일까요? 자, 국감픽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신혜원 체커에게 물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정답일까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맞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오늘은 이 시각 다정회가 아닌 이 시각 뉴스픽으로 찾아온 백다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 뉴스픽은요. 거리두기 2주 더, 북한 또 쐈다, 그리고 89억 아파트 쇼핑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픽, 거리두기 2주 더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486명으로 벌써 8일째 요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 초부터는 석 달째 1,000명에서 3,000명대에 이르는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협 요인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낮 동안 접종자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모일 수 있고 밤에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기본 4명에 접종자 4명을 더해서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에 대해선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혼식장인데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와 관련해서 최대 99명에서 199명까지 늘렸습니다. 돌잔치는 최대 49명, 실외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라면 한 팀당 9명씩 선수 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중증 환자를 잘 치료 나간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개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방역 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뉴스픽 두 번째는 북한 또 쐈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부터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라고 한 지 불과 딱 하루 만인데요. 지난달 28일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은 또 다른 신형 무기입니다.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 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미사일 조종 체계의 유도 정확도를 높이고 공중 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렸다. 관계 회복을 위해 통신선을 복원하더라도 군사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행보입니다. 전형적인 강원 양면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있을 때부터 1년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보고요. 통신선 연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을 따라오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 거죠. 주도권은 북한이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재차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이 시각 뉴스픽은 89억 아파트 쇼핑입니다. 1988년생 올해 33살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강남구 도곡동 89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도대체 33살이 어떻게 샀을까요? 스타트업이 대박이 난 걸까요? 아니면 코인 대박? 그것도 아니면 수저 대박일까요?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 원을 100%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더 옥죄고 있죠. 가뜩이나 강남 같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아예 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A씨에게는 소위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중국인,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국내법에 효력이 미치지 않은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A씨처럼 국내 부동산 쇼핑을 하는 외국인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턱없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체커와 백반장의 스페셜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백신 발제로 이어졌는데 두 사람 호흡이 갈수록 잘 맞아요. 그렇죠? 삐리삐리. 삐리삐리. 네, 네. 삐리삐리. 앞으로도 자주 좀 등장하고요. 자, 7개 상임위에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수시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막을 올린 국정감사가요.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는데 법사위는 뭐 좀 이해가 돼요. 이제 법사위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뭐 교육이 행안위도 약간 있죠. 행안위 할 것 없이 그 모든 상임위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을 빚은 거잖아요. 네, 오늘 총 7개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7개 국감장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손빛을 일제히 내걸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장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지사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항의했고요. 결국 대다수 상임위가 질의 시작도 못하고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행안위에서는요. 민주당도 역공 피켓을 내걸었던데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을 내거니까 민주당도 역공으로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을 내걸었는데요. 행안위는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죠. 여당 행안위 간사인 박재우 의원, 우리가 피켓 갖고 이러는 모습도 우습다.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하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안위도 고성 끝에 30분도 안 돼서 파행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대장동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고발사주권은 아니고 오늘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금 이제 파행을 빚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후 들어서 다시 시작한 상임위들은 있죠. 네, 지금 제가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을 보니까 일단 7개 상임위 전체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군요. 네, 일단 뭐 법사위 상황을 보면 오늘 대법원 국감이 있었잖아요. 역시 오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만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무죄 선고를 주도했느냐, 비슷한 사건에서 왜 권 전 대법관이 정반대 판결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또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안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 합의 과정에 담긴 자료를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재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거부했고요. 또 교육위도 오늘 쟁점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대학교가 자체적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이에 유은혜 부총리가 사안이 엄중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행정 절차와 동일하게 후속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가 이제 사안이 엄중한 것을 알고 있고 후속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또 속보가 좀 나오겠네요.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오늘 수사 속보도 많고요. 또 아까 저도 헤드라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곽상도 의원 제명을 놓고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조수진 의원이 정면 또 충돌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가 뒤에 또 상황실하고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가고요. 코로나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고 또 중간에 연휴가 계속 끼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석 후에 확산세가 거센 데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이 두 차례 연휴 같은 방역 위험 요인을 감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동안 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 왜요? 저희 혹시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혹시 저희 쉬나요? 다음 주 월요일? 네. 다음 주 월요일 유 실장이 최근에 이제 일하느라고 좀 힘들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재택근무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제 복국장 아니고 이제 갓국장이라고 좀 불러도 될까요? 알았어요. 뭘 그렇게까지. 또 하시는 김에 혹시 11일도 11일? 네, 힘을 좀 11일은 써주실 아직 결정 안 수 있는지. 됐는데. 좀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던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거리두기 단계 연장과 함께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식당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4단계에서 6명, 3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에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허용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시험 말쯤에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잔여 백신도 많아지고 있죠. 각 병원 보유 물량만 충분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1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486명이었고요. 역대 5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류 실장 얘기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요. 복국장보다 갓국장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오늘은 역시 국정감사가 네. 원픽입니다.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 7개 상임위 파행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됐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유 전 본부장은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이 소식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는 결국은 다 나올 거고 이제 알게 되겠죠. 일단 검찰 조사에서요 다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물어보면 다 얘기할 거고 답변할 거니까. 언제쯤에 출석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그건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이 팩트가 중요하고 검찰 수사에서 다 얘기하겠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이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찰은 건강을 이유로 또 어제처럼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으로 가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과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 전 본부장 일단 사업 설계는 정당했다라고 어제 강변을 했죠. 지금의 많은 이득이 남았다. 그들이 가져간 돈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된다는데, 그죠? 4천억, 5천억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민간의 그런 어떤 이득이 생긴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죠. 예. 근데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애당초부터 약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일단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데요. 녹취록에는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아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의 실소유주가 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담당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차명 소유 지분으로 수익금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이다. 예, 화천대유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고 이게 1억을 넣어서 1,200억을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사실상 유동규 씨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에 이 화천대유 측에 직접 금품을 요청해서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모든 의혹의 출처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회계사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업 초기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난 적도 있다. 하지만 사적 만남이나 통화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저는 좀 헷갈리는데 정회원 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죠.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에 몇 분 와가지고 그때 뭐 환지 방식 해달라고 그러고 그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이상을 정영학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 검찰은 압수에 실패를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사정이 있었다, 술 먹고 던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부적절한 해명이라면서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서 진지하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분이 임원으로 채용이 됐었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님 밑에서 승승장구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던진 건 사연이 있었다라든지 내가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 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 그러면서 201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을 소환했는데요. 사고를 치면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것만 분석하면 어디서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했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충성심으로 모시면서 이 유 전 본부장이 본능적으로 학습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 해당 발언 2016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이었다면서 당시에는 이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 결권 수사에 대한 견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하야 촉구 시급 강연과 2021년 이 시점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야권의 주장처럼 유 전 본부장 이재명 지사의 측근일까요? 금품 수수 그리고 민간 업체가 수천억의 특혜를 가져간 이유가 뭐냐 이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로 쏠릴 듯합니다.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같은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 터질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뭐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인 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본인이 알아서 했었던지 본인이 예를 들어 과잉 충성을 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면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 본인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 관련 사안 공수처 소관이기 때문이죠. 오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결과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요게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이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이 실명 판결문도 전송이 됐는데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틱스에서 열람한 이 후배 검사, 손 검사의 후배 검사 등 이 2명도 손 검사와 함께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모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이고 또 한 명은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민주당 법사위원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인 관여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된 바 없다 또는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 검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몇몇 사무관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다만 이 고발장 작성자와 이 전달 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추가로 밝혀내야 할 몫입니다. 손 검사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발견했으면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는 거지 왜 공수처에 넘깁니까? 아마 장시간 했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나오던 그 얘기 그 뭐 무슨 막연한 정황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손 털고 손을 터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당사자죠.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라는 권익위의 판단 오늘 내려졌습니다. 법률상 규정된 요건을 갖췄고요. 또 신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의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권익위의 신변 보호 절차를 안내받고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몇몇 인물이 가택 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선 경찰 신고를 마쳤고 인터넷상 혐오, 협박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법을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대응을 했었죠. 조 전 부위원장이 던져 올린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 전달해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진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했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 조치, 그러니까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네, 이재명 지사 관련 이 대장동 의혹은 검찰과 경찰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 5개월여 남은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한 검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 빨라지고 있는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응급실에서 체포된 유동규, 천화동인 실소유주, 고발 사주 의혹에 민주당 총공세. 네, 대장동 의혹 그리고 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둘 다 지금 이제 수사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검경,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경찰 수사도 지금 오늘 보니까 관련 속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오늘? 네, 그 경기 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팀인데요. 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 이한성 씨와 성남 도공 관계자 등 8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씨와 이 전 대표 등은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포착한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해서 수사하던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을 받았는데 전담 수사팀 인력을 38명에서 62명으로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체포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이따가 속보를 좀 저희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상당히 부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지사가 오후에 페이스북에서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장동 개발에서 민관 개발 구조를 만든 인물인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지사는 앞서 본인이 이 구조를 설계했고 또 유 전 본부장은 실무자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페이스북에서 민관 합작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제 뜻대로 공영 개발을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의 뜻대로 민영 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시민의 몫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용인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예로 들어서요. 본인이 유일하게 감옥에 안 간 성남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사는 향후 사업 정산 과정에서 마귀의 욕을 최소화하려고 성남시 몫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사전에 확정을 하고 집행을 했다면서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준 자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을 본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잠시 후 톡 쏘는 정치에서 곽상도 의원의 제명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상황 전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노 터치. 갑자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코너 홍보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사건 반장에서 양반장 이걸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리모컨 양반장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 이재명 캠프가요, 특검 대신 합동수사본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뭐 관련된 속보가 있어요? 네, 일단 뭐 박마커만 잔망스러운 줄 알았는데 조멘토도 이렇게 잔망장망한 매력을 보여주네요. 네, 일단 이 국민의힘이 오늘 국정감사에도 그랬지만 특검 공세에 이어갔습니다. 특검으로만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재명 캠프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딱 오늘이라도 그 수사본부 아주 안을 그냥 깨끗하게 써서 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 그 과정은 오히려 더 특검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면에서 확실한 안을 빨리 주시지 않으면 별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공기획본부장과의 관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부실 설계로 주택이 무너지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지사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실토한 만큼 당연히 이 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뭐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장동 원주민들이 개발 시행사죠.
성남의뜰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 좀 전해졌는데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뜰에 부당 이익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어제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원주민들은 토지를 매각하고 이주할 당시에 성남의뜰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기로 했지만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이보다 더 비싼 감정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영 개발을 한다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요. 법원은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 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에 개정이 돼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 쪽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현재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을 이제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련 속보를 짚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한 공세를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손중성 검사 외에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던 그 검사 2명이 추가로 연루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손 검사가 단독으로 이런 고발 사주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 전 총장과의 커넥션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을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이런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 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았던 사후에 보고를 받았던 이것은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검찰이 내림으로써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했던 조작 주장은 뭐 일단은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오늘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을 겨냥해서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비판한 사람도 있죠. 네,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인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입니다. 이진동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K스포츠 재단 등을 최초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제보사주 프레임 역시 과거 국정농단 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기했던 고영태의 기획이라는 프레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영태 씨가 틀을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라는 말 한마디를 근거로 해서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가로채려고 했다, 최순실이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제보사주 프레임 역시 조 전 부위원장의 발언 맥락을 보지 않고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 한마디만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 공작설을 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응급실서 체포된 유동규 천화동인 실소유주 고발사주 의혹의 민주당 총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후폭풍이 국민의힘에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이 문제가 됐죠. 곽상도 의원의 제명 문제를 놓고 한 차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얘기 조금 전에 조멘토가 코너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 소식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최근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으로 뉴욕을 방문했죠. 조선일보와 최재형 캠프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요즘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죠.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유동규와 김만배, 이 두 사람을 고리로 대장동 의혹과 얽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의 조각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죠. 여야 모두 조각들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외치곤 있지만 지뢰가 어느 진영에서 터질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처럼 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어젯밤 곽의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빚었죠. 이준석 대표가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는데요. 정치권 일부에선 곽 의원의 의원직 박탈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거다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태클을 걸고 나선 건데요.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는 안 했다며 이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긴급 최고위를 마친 이 대표, 제명 논의는 없었다. 딱 잘랐죠.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명 문제 논의한다고 이렇게 본인은 참여 안 하겠다 문자 보내셨는데 저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고. 곽 의원을 두둔한 조 최고위원, 당내에서 말 그대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특히 당내 대선 주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50억 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국민의힘과 함께할지 곽상도 의원과 함께할지 결단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상도수원은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이 가진 폭발력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겠죠. 실제로 국민 여론 추이는 어떨까요? 어제 나란히 발표된 대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 이낙연 전 대표의 하락세, 민주당 주자들의 움직임은 두 조사가 같았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주자들의 등락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추세가 갈렸는데요. 조사 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만큼 야권 판세가 유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 분명한 건 방향성이 엇갈린 야권과 달리 여권은 이 지사 쪽으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우리 1등 후보인데 여기서 흔들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건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동안의 숱한 논란과 악재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은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이길 수 있는 후보, 또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에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듯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좋아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비록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고른 지지를 받았는데요. 딱 한 곳을 빼곤 모두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홍 의원이 아직 깃발을 꽂지 못한 그곳, 아이러니하게도 홍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TK입니다. 본인의 안방을 내준 셈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부쩍 TK 지역 방문이 잦습니다. 후보님, 저 팬입니다. 일로. 억지로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 나이 70도 안 돼서 참아라는 소리 들으니까 참 이상하다. 아니, 먹는 걸 진짜. 아유, 맛있는 거요. 대표님 이거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이, 먹는 걸 찍으면 거기 후회요. 대면 접촉에 한계가 있는 코로나19 시대죠. 공중전이 필수적인데요. 요즘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TV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홍 의원, 연일 윤 전 총장을 때리며 제공권 장악에도 나섰습니다.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홍보의 장악 퀴즈는 계속됐습니다. 김여정이가 북한에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에 타정의 정회원 분이 계신가 봅니다.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제일 앞서가는 후보니까 많은 이제 공격도 하고 하시는데 보면은 좀 장학 퀴즈 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큰 미래 비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퀴즈를 낸 사람의 잘못인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논란을 키운 건 질문 자체보다 윤 전 총장의 실언이었죠.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실언을 해서 논란이 되면 캠프가 뒤늦게
해명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공자왈, 맹자왈처럼 늘 주석이 따라 붙습니다. 이쯤 되면 윤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장학 퀴즈, 윤 전 총장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병장은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임기 내금 30만? 아, 지금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말아 먹겠습니다. 난 30만 저런 식으로 가지고-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 국방세 얼마 거둘지도 모르겠다. 병력 감축 계획도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다. 이거는 그 완전히 구라 공약이죠. 하태경 의원 연일 홍 의원을 향해 파상 공세 중입니다. 요즘 홍 의원이 이른바 무야홍 바람을 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하 의원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030 저한테 욕 엄청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홍지지를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장학 퀴즈의 효과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때려봤자 별 타격이 없다는 푸념도 내놨습니다. 이제 윤 후보는 아직 준비가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예.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홍 후보도 웃긴 게 지난번에 조국 수석 말을 바꿨잖아요. 사과도 안 해도 원래 그런 사람 별 타격이 없더라고요. 하 의원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겠죠. 더욱이 오는 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강 티켓 가운데 3장은 이미 정해졌다는 게 중론인데요. 나머지 1장을 놓고 군수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마음이 급한 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란 분석인데요. 한때는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까지 꼽혔었죠. 하지만 지금은 컷오프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방탄소년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BTS 열정페이 논란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논평을 낸 겁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동행한 BTS는 이동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3일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정숙 여사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일정까지 줄곧 수행해야 했습니다. BTS를 대통령 행사에 동원하고 여비도 주지 않았다며 더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지 말라 강하게 날을 세운 겁니다. 당장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란 겁니다. 아예 10원짜리 하나 안 받겠다고 얘기했던 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면구스럽잖아요. 여기까지 모시고 가고 특사활동까지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정말 최소한의 비용.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그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 BTS는 함부로 오라가라 할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BTS가 불려다닐 정도의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BTS는 지금 그 누구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정도의 대한민국을 이미 넘어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BTS를 건드린 최재형 캠프,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BTS의 노래로 정리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조선일보가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또 최재형 캠프의 논평에 대해서도 또 조목조목 팩트를 가지고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뭐 최재형 캠프라든지 또 조선일보의 뭐 속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거취 관련해서요,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각각 입장을 냈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사실상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없어졌다면서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는데요. 역시 곽상도 의원 스스로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대선 주자 모두 사실상 결자 해지를 요구한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의원직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혹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현재 민주당에서 윤리특위에 곽상도 의원 징계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일단 윤리특위 진행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뭐 그런 절차를 또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저희가 표결을 지금 뭐 저희가 하는 상황도 아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각 의원 제명과 관련한 의총을 열 거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좀 봅시다라면서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막거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당사자인 곽 의원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아직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 소속이잖아요. 오늘 네. 국정감사에도 불참했습니다. 맞아요. 아까 이제 신체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번에 올라왔었잖아요. 저희가 회의 때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자 그 책임을 물어서 아버지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9일 만에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죠.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어제 정치부회의 끝난 다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경찰이 장용준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혐의가 총 5가지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인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네. 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6시간가량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했고요. 어제 장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동승자 누굽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긴급 체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을 하겠죠. 물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아직 속보는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 이제 대선 주자들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법적인 고소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좀스럽다면서 고소 대마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보도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와 관련 기사에 코멘트를 한 교수까지 고발한 점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소 수위가 높은 공세도 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 지사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온몸에 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배우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여배우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고소 대마왕답지 않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금 별도의 법률팀을 꾸린 상태고요. 고소고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게 이제 석 달 전인데요. 그동안 모두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고발장 가운데 3건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또 2건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입니다. 또 MBC 기자와 캠프 관련 허위글 게시자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컷오프가 임박했기 때문에 후보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후폭풍, 국힘 상도수호 시끌, 2차 컷오프 4활, BTS 건드린 최재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 상황 살펴볼 텐데요. 어제 열린 민주당 토론회의 최대 화두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의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후보들끼리 2대2로 의견이 나뉘어 설전을 벌였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옛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땅을 쥐어짜 만든 천문학적 돈으로 내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하더라고. 이번 대장동 사건은 부패 투기 세력들이 국민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방해, 제도적 관계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또 어떤 이슈를 담당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어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소식입니다. 역시나 토론회를 덮은 핵심 쟁점은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공방을 계속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서 머릿속이 뒤엉키는 느낌이었는데요. 대장동은 잠시 넣어두고 음악대장의 샤우팅이 듣고 싶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네, 속이 뻥 뚫린 기분인데요. 자, 토론회 읽어주는 남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레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일남 박마커 출발합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에 호재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 나쁜 영향 안 미칠 것 같으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안 좋다 싶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꽂아주시죠. 토일남이 뽑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명추연대 대 낙용연대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민주당에게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2대 2로 갈린 건데요.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대표는 호재라면서 이렇게 O를 들었고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호재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X 팻말을 들었습니다. 명추연대 입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사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속적인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이 100%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고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이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명추연대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간만에 찰떡호흡도 보여줬습니다.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요? 두 후보 모두 기승전 셀프 칭찬 신공을 보였습니다.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조와 이 정치, 재벌의 카르텔을 보고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돌아온 낙용연대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유의 엄근진 화법으로 대응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일 텐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는 건데요. 박용진 의원도 남탓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이죠. 표현 자체 별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국민들 피눈물 나는 이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니다라고 진영 논리로만 단순히 나눠서 보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달갑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 퍼레이드인데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철벽 방어입니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면 부정부패, 회계 부정이 발생하니 아예 우리가 최대치로 예상 순이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이 지사 자신은 적법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수익 배분 설계는 민간 사업자가 했지 자신이 손댄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대 번 얘기했습니다. 사건의 키맨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인물인데요.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다만 만일 유 전 본부장의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자신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명락대전인데요.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되갚기 전략을 썼는데요. 이 지사,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와 당대표 시절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무능 공세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도 무능 공세로 되갚았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수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였다,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었다 하시다가 9월 17일 처음으로 그 토건 비리라는 걸 발견하셨다 그러는데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후보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잠깐만요.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당하고만 있을 이 지사는 아니죠.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난 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공격 방식을 빌려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이 전 대표가 같은 편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이 지사도 이 전 대표의 공격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자, 토론회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민주당 경선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백신 크로스를 선보인 백다혜 반장이 1일 상황실장을 맡아줬는데요. 이제 민주당 2차 슈퍼위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백 반장이 경선 일정과 명락 두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 캠프 전략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백다혜님 나와주세요. 네, 1일 민주당 경선 상황실장을 맡은 백다혜입니다. 박마커의 강요를 못 이기고 맡게 됐는데요. 그래도 충실하게 민주당 경선 일정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제주와 내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모레 인천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순회 경선을 진행하는데요. 인천 순회 경선이 있는 모레에는 이른바 2차 슈퍼위크, 2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도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34만 1,858표를 얻어서 득표율 53.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2만 2,353표로 34.7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적 득표차는 약 12만 표입니다. 오늘 제주 순회 경선 결과는 잠시 후인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 측은 이번에도 과반을 넘겨서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호남의 승리로 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전략적 판단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에 후보를 확정하고 원팀으로 단결해서 내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2차 슈퍼위크를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습니다. 2차 슈퍼위크까지 마무리되면 민주당 경선이 7부 능선을 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본선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는데 그걸 선택할 것이냐. 그걸 선택한다는 그냥 위험천만이다. 이건 폭탄을 그냥 안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상황실의 백다혜였고요. 다시 박마커 나와주세요. 네, 백다혜 반장 고생 많았습니다. 역시 시키면 뭐든 잘하는 우리 백 반장. 앞으로 종종 1일 상황실장으로 소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두고 명추 대 나경, 유동규와 선거은 이재명.
상황실장 이름을 도용했는데요. 일일 상황실장이라고. 네, 경선 상황실이라서 제가 네.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백반장이 좀 이따 대기를 하고 끝나고 얘기 좀 해요. 있더라고요. 국회 상황실. 네. 네. 자, 조금 전에 그 제주 순회 그 합동 연설회가 오늘 이제 열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제주 쪽에서 이제 결과가 6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합동 연설회 관련 그 속보를 제가 좀 보니까요. 오늘도 이제 거기서도 대장동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의 방해로 생긴 거고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했던 이익을 이익 중에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이재명이 뺏어서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팩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우리 사회에 적폐가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청부 고발과 대장동 비리 의혹을 거론하면서 나는 모든 의혹에서 당당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그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국민의힘이 못한다면은 그 민주당 차원에서 곽상도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앞서 법접권의원 51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뭐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의당도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경선 투표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경선 상황실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의당은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번째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의원, 그리고 도전자 이정미 전 대표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김윤기 전 부대표와 황순식 전 경기도당 위원장도 존재감 키우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당원을 상대로 오늘부터 5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6일에는 ARS 전화 투표를 진행한 뒤에 6일 당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관심사는 심의위원회 1차 투표 과반 확보 여부인데요. 인지도에서 다른 후보에게 크게 앞서 있는 심의위원은 다른 선택지 없이 양당 대결로 이번 대선이 끝난다면 시민들은 정치적 냉소의 늪에 빠질 것이라면서 심상정에게 책임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100% 당원 투표라는 점이 변수로 꼽히는데 인천 연합을 기반으로 둔 이정미 전 대표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정미와 심상정의 진검승부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의당이 만드는 역전의 드라마는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류호정 의원도 이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방향이 틀렸다며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대1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다라고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기본소득은 앞으로 일의 미래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가 기본 철학입니다. 예. 지금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돈 나눠주자는 것은 기본 철학부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길게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추진할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폭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도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저하고 토론하거나 얘기할 게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예.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철학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검증된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요. 포퓰리즘적인 그리고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둘 다 잘못됐다 이런 취지인데요. 김 전 총리는 화천대유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화천대유 쭉 고발 사주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그 퇴행에 참담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그 화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부동산 이제 개발에 예.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부 총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정치인과 전직 법조인, 일부 기업인 등이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에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익을 편취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기득권의 카르텔 문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신채커. 네, 안철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부동산 특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불법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법 등으로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다시 시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시행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또 필요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당은 어제 대장동 게이트 문제 해결 청년 TF를 발족하고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국민 서명 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게이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하고 판을 깔았다. 그 위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자의 한 사람이자 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오징어 게임을 벌였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원주민과 입주민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극소수 최후의 승자가 독식한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두고 명추대 낙용 맞나? 예, 맞죠. 이재명 국민의힘 게이트 큰 소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유 실장하고 얘기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엔 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저희는 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합국장. 네. 뭘 11일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다음에. 아직